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일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거나, 머리가 멍하고 또 이유 없이 짜증이 확 밀려온다거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냥 피곤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이신 이시영 박사님의 뇌력혁명 요약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보면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뇌 피로, 이게 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지친 뇌에 활력을 좀 되찾을 수 있을지, 그런 과학적인 방법들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피곤하다 하면 그냥 몸이 지친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 뇌 피로가 훨씬 더 뭐랄까 교묘하고 알아차리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감기처럼 딱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신체 피로는 좀 쉬면 그래도 괜찮아지는데 뇌 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피로를 잘 못 느끼는 것, 그 자체가 뇌 피로의 심각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랑도 이게 조금 달라요. 스트레스는 뭔가 딱 위협이 있을 때 바로 반응하는 거라면 뇌 피로는 뭐 정보가 너무 많거나 멀티태스킹 아니면 뭐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뇌가 아주 서서히 지쳐가는 거죠. 좀 만성적인 상태에 가깝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그 빨리빨리 문화 있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 뇌가 자기도 모르게 거의 번아웃 직전까지 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게 진짜 좀 무섭네요. 그럼 처음에는 그냥 뭐 깜빡깜빡하거나 집중 안 되는 정도로 가볍게 시작해도 이걸 계속 무시하고 방치하면 나중엔 어떻게 되나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네, 그럼요. 그냥 단순히 뭐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건망증 심해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뇌피로는 우리 몸의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자율신경계, 또 호르몬을 조절하는 내분비계, 그리고 우리 몸 지키는 면역계까지 이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다 무너뜨립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좀 진행되면 뭐 초조하거나 불안하고 두통, 소화 안 되고 이런 신경성 증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만성 피로 또 면역력 떨어져서 염증 같은 거 자주 생길 수 있고요.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그런 생활습관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생명유지의 핵심 중추인 시상하부라는 곳이 직접 타격을 받기 때문인데요. 여기가 스트레스 반응이나 체온, 수면 같이 아주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곳이라서 뇌피로가 결국 온몸의 문제로 퍼지게 되는 거죠. 와, 뇌 하나가 지쳤을 뿐인데 온몸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군요. 정말 심각한데요. 그러면 이 지친 뇌에 다시 좀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뇌력혁명에서 말하는 핵심 해법, 그건 뭔가요? 네, 이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거요.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평상심을 유지하고 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걷기, 뭐 씹기, 호흡 같은 거 이런 리듬감 있는 활동을 할 때 세로토닌이 잘 나오는데요. 핵심은 이걸 즐겁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즐겁게. 그냥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즐겁게 걷는 거, 이게 포인트군요. 그러네요. 만약에 의무감으로 막 억지로 운동하면 오히려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인가요? 그게 나와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하 체험이라는 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 새로운 걸 배우거나 창의적인 생각하다가 아하 하고 무릎 탁 치는 그런 순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신선하고 기분 좋은 지적 자극, 그걸 이제 아하 체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기억이랑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에 신경세포 생성을 도와줘서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분 전환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뇌의 어떤 물리적인 구조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 또 유머 감각,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appreciation이라고 표현했던데요. 이런 것들이 뇌를 긍정 모드로 바꿔주면서 뇌 피로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처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머가 뇌에 경직된 걸 풀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로토닌을 늘리는 그런 좀 능동적인 방법 말고 뇌를 좀 더 편안하게 그냥 좀 쉬게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뇌는 계속 뭔가 생각하고 돌아가잖아요. 네, 좋은 지훈이신데요. 이 자료에서는 원체험이라는 걸 강조해요. 원체험. 이게 뭐냐면 자연 속에서 우리 오감을 활짝 여는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TV 같은 그런 인공적인 자극에서 좀 벗어나서요. 자연의 소리, 흙냄새, 햇살, 바람 같은 걸 그냥 온몸으로 느껴보는 거죠. 이런 자연 그대로의 정보들이 뇌에는 최고의 휴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집착은 말자. 이런 자세예요. 그리고 뭐 거창한 성공이 아니더라도 과정 속에서 작은 걸음의 성취를 소중하게 여기고 즐기는 마음. 이게 뇌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열심히 살 뇌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또 너무 인위적인 자극에 몰두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휴식과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균형이 중요하군요. 그 작은 것이 아름답고 힘이 세다는 메시지가 참 와닿네요. 네, 오늘 저희는 이시영 박사님의 뇌력혁명 요약본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뇌피로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뇌를 즐겁게 해주고 또 제대로 쉬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그거였죠.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즐거운 리듬 활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 또 디지털 기기에서 좀 벗어나서 자연을 느끼는 원체험. 마지막으로 결과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과정 속의 작은 성취를 즐기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의 자세. 이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요. 혹시 지금 당신의 뇌가 보내고 있는 어떤 피로 신호를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오늘 당장 당신의 뇌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즐거움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